테스트, 빈도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영문 분석, 워드 클라우드 영문 분석 제목의 이제 키워드 분석하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 볼 거고요. 여기서 이제 영문 클라우드라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러한 이제 글씨에서 빈도수가 높은 이제 글자들은 이제 크게 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빅데이터를 배우니까 뭐 빅데이터는 크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엑셀, 뭐 파이썬. 그래서 빈도수의 그런 수에 따라서 이제 글자 수의 이제 크기를 뭐 크게 하거나, 아니면 빈도수가 작은 것들은 이제 작게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부분들이 이제 워드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워드 클라우드가 이 SNS를 좀 만나면서 좀 이제 뜨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페이스북에 따라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워드 클라우드가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좀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글씨를 이제 남기게 되죠. 글자를 남기게 되는데, 그 남긴 이제 글자들을 분석을 해서 그 한 사람의 한 계정이 어느 이제 그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지 좀 알아보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면 이제 글씨가 큰 것들을 보면 그 큰 글씨에서 그 사람의 이제 그런 관심사를 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학습 목표는 테스트 분석을 이해하고 기본 분석 기법인 단어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영어와 한글의 단어 분석을 수행하여 시스토그램과 워드 클라우드 시각화를 이제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스토그램도 보시면 이 막대 그래프 형식인데, 사실 이 워드 어떤 이제 단어수의 그런 빈도수를 나타내는 거는 사실 좀 효과적인 거는 이제 이 워드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빅데이터의 항상 최종 목표 중에 하나는 이 시각화가 좀 목표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영어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한글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 영문 분석 이제 워드 클라우드 쪽을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히스토그램이 이제 이렇게 단어 빈도수를 나타내는 건데, 가장 이제 왼쪽에 있을수록 이제 빈도수가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빈도수가 낮은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워드 클라우드를 보시면 빈도수가 가장 높은 글자가 이렇게 이제 가운데 이제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가장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은 것들을 이제 이 워드 클라우드가 자동으로 이제 정리를 해줘서 이렇게 이제 보여준다. 그리고 빈도수가 뭐 이렇게 별로 없는 것들이 이렇게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정렬을 해서 보여주는 게 이제 워드 이제 클라우드의 이제 한 기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목표는 빅데이터와 관련된 키워드를 도출하여서 이제 분석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영문 데이터에서 분석할 이제 특징은 이제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벡터 형태로 이제 변환을 해서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제 추출하도록 한 거고, 우리의 실습 도구는 아나콘다 이제 주피터가 아니고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그다음에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사용하는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고요. 그다음에 코드죠. 코드고 이제 테스트 분석을 다음과 같이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핵심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단어를 우리가 추출을 할 때는 어떠한 단어든지 이제 이 전처리가 이제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처리를 하는 이유는 분석 작업의 이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요. 이게 밑에 이제 전처리에서 이제 수행하는 작업은 크게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제 6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정제를 하는 거죠. 정체는 불필요한 이제 기호나 문자를 이제 제거하는 작업으로 이제 주로
정규식을 이용하여 이제 수행을 하게 되고요. 정규화는 이 정제와 같은 의미이지만 형태가 다른 단어를 하나의 형태로 통합하는 작업으로 이제 대소문자를 통합하거나 유사 의미의 이제 단어로 이제 단어를 이제 좀 뭐 치환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토큰화는 이 어느 이제 이렇게 글자가 있으면 얘를 이제 보통은 이제 스페이스 단위로 단어를 이제 추출하는 게 이제 토큰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불용어 제거는 뭐 조사나 관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에라든지 영어로 따진다면 뭐 더라든지 는 같은 것들은 이제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거를 하는 의미고요. 어간 축출 같은 경우는 이제 단어에서 시제나 아니면 단복수, 그다음에 진행형 등에 대해서 어간을 잘라내어서 단어의 형태로 일반화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표제어 이제 추출에는 이 단어에서 시제, 단복수, 진행형 등을 나타내는 다양한 이제 표제어들을 이제 추출해서 단어의 형태로 일반화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 전처리의 대부분의 작업은 보시는 것처럼 일반화, 어떠한 이제 특정 단어들을 이제 좀 치환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밑에도 나와 있지만 이 사용한 단어가 AM이라고 한다면 어간은 이제 뭐 AM을 추출할 수 있는데 표제어 추출로 이게 이제 비동사니까 B라고 이제 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뭐 having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have로 바꾼다든지, 뭐 여기에 이제 뭐 has도 마찬가지죠. 예, 이렇게 이제 have로 바꿔서 어떤 이제 이 일반화를 이제 쓰는 그런 이제 단어로 바꾸는 게 이제 전처리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쓰는 그런 일반화 단어 중에서 이렇게 이제 전처리하는 작업이 사실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장 좀 손이 많이 가는 이제 기술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전처리를 이제 하는 기법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고 나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할 건데요. 이 데이터는 RISS라는 이제 그런 사이트에 가실 건데, 여기 사이트는 이제 학위 논문을 이제 좀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학위 논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키워드를 다음같이럼 입력을 하면요,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해외 학술 논문을 이제 추출을 해서 이 영어라는 부분만 이제 좀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100개씩 이제 출력을 해서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보내기를 해서 엑셀 파일을 이제 저장을 해서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하는 것들을 한번 좀 데모를 보여드리면요. 예, RISS, 뭐 보통 NIS라고도 불리는데, NIS에 가셔서 아까처럼 우리가 빅데이터를 이제 하실 겁니다. 여기는 이제 이 학사뿐만 아니고 이제 석박사의 그런 학위 논문들, 그러니까 졸업을 할 때 이 올려야 되는 이제 그런 논문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에서 뭐 이렇게 학위 논문에 대해서 표절에 의심된다 그러면 모두 다 여기 RISS에 이렇게 논문이 있기 때문에 이 논문들을 일반 사람들이 보고 문제 제기를 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빅데이터 라고 우리가 좀 치면요, 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영어만 하기 때문에 이제 해외 학술 논문에만 이제 우리가 좀 볼 거고요. 예, 이 해외 학술 논문만 선택한다 그래서 이게 관련된 이제 키워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작성 언어라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실행을 영어로 선택을 하고 이제 실행을 누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정보들을 우리가 좀 내보내야 되는데, 이 내보낼 때 데이터가 지금 이게 한 롤이, 여기 한 테이블이 10개씩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크게 많이 이제 좀 추출하기 위해서는 100개씩 이제 출력을 해서 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모두 선택을 하고 내보내기 하면 네, 데이터가 갑니다. 그래서 엑셀로 우리가 저장을 할 거고요. 간략 정보를 하면 이 간략 정보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변환이 될 거다. 데이터가 이렇게 갈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이 100개에 대한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을 이제 쭉 넘기셔서 이제 두 번째 페이지도 가시면 이렇게 해서 여기도 똑같이 내보내기 간략 정보 엑셀 하면 이제 두 번째 페이지가 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제 마이 캐빈 엑셀 데이터는 이제 좀 고정이 되고 여기 이제 숫자들이 1,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페이지는 세 번째 페이지는 2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노가다를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데이터가 뭐 오픈 API로 좀 제공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오픈 API를 활용해서 하면 되겠지만 이런 이제 공공 데이터라든지 오픈 데이터가 제공이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노가다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 자체를 이제 보시면 URL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크롤링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크롤링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10개까지 있는데 10개 페이지까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모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좀 한번 열어보면요. 제가 저장한 게 빅데이터인데 빅데이터에 하나의 엑셀 파일을 한번 좀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번호와 제목, 저자, 출판사, 이제 출판일이 이제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이쪽 이제 제목에 있는 이 데이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데이터들이 쭉 이제 이렇게 쌓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지금 열어서 이제 확인을 했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주피터에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다가 스튜디오 이제 코드에서 우리가 한번 좀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이제 코드를 좀 열기 전에 우리가 파이썬에 그런 패키지들을 사용하는데 하나는 이제 판다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저장하는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그룹이라고 해서 파일을 다루는 파일 처리 작업을 위한 이제 모듈이다. 그리고 RE 그래서 뭐 메타 문자를 이용해서 특정 규칙을 작성하는 이제 정규식을 표현하기 위한 모듈, 그다음 리듀스 2차원 리스트를 1차원 리스트로 바꿔주는 거, 그다음에 워드 이제 토크나이즈 그래서 이제 자영어 이제 처리를 하는데 이거 토크나 작업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스탑 월드 그래서 이제 불용어 정보를 뭐 간사라든지 그런 용어들을 이제 뭐 제거를 한다든지 이제 좀 바꿔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워드넷 뭐 레메타이저라 그래야 될까요? 네, 이거는 이제 이 단어 형태를 일반화를 위해서 이제 표제어 추출을 제공하는 모듈이고, 그 다음에 카운터 데이터 집합에서 개수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맵프로립 같은 경우는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얘는 사실 우리가 이제 차트를 그릴 때 이제 많이 쓰는 거고, 이제 스탑 월드스랑 이제 월드 클라우드는 워드 클라우드를 이제 그리기 위해서 이제 제공해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는 이러한 이제 소스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제공해 주는 이 소스 코드를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이 소스 코드를 돌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이쪽 이제 터미널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되지는 않을 거고, 뭐 그런 이제 뭐 이렇게
요건들을 만족한다라고 써 있고 이제 메타플로립이랑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이제 여러분들 PC에다가 이제 설치를 쭉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설치들을 쭉 하시고 나면 이제 임포트에 관련된 이러한 여기까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 내용들을 인스톨을 해야지 여기 있는 이제 라이브러리,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이 첫 번째를 보시면 우리가 아까 이제 1번부터 이제 10페이지까지 이제 했기 때문에 아마 파일이 10개가 있을 겁니다. 근데 파일을 보시면 뭐 블랭크 다음에 1, 2, 3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을 건데 이 아스테리 키는 여기 이 마이캐빈 엑셀 데이터 다음에 나와 있는 어떤 문자가 오더라도 얘네들은 이제 다 수용하라 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그룹 같은 경우는 이 파일을 이제 병합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일들을 all files에다가 모두 다 이제 넣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프린트를 해보게 되면 이 한 경로에 있는 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왼쪽에 여기 이제 4번 워드 애널라이즈에 지금 파일이 엑셀 파일이 이만큼 이제 들어가 있는데 총 10개가 있죠. 이 파일들을 이 all files에 이제 넣는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 넣은 파일들을 이제 저장할 리스트를 저장을 해서 리스트에다 이제 하나씩 이 엑셀을 읽어와서 이 all files 데이터에다가 넣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내용을 이 파일의 첫 번째가 뭔지 이제 지금 출력을 해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지금 엑셀에 있는 10개의 엑셀 파일을 지금 어떻게 해주냐면 하나의 이제 CSV 파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저는 미리 이제 돌렸기 때문에 여기 있는데 리스 이제 빅데이터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10개 이제 엑셀 파일들을 지금 이제 CSV 파일로 변환을 해서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이제 모아졌으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전처리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이 제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제목에 대한 이제 내용을 이제 프린트를 좀 해야 되고요. 여기서 프린트를 보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필요하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 엑셀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이제 그 스탑 월드스는 이 영어에 대해서 좀 이제 불용어 같은 것들은 이제 제거를 한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를 보시면 여기서 이 표현은 뭐냐면 소문자 A부터 Z까지, 그 다음에 대문자 A부터 Z인 것만 이제 추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틀에서 이 공백과 이제 이 문자에 있는 것들만 이제 가지고 온다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목에 뭐 이런 콜론이 있거나 뭐 이런 쉼표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없애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워드 이제 토크나이즈는 지금 토크나이즈 하기 전에 뭘 하냐면 로어를 하죠. 이 로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영어 단어 중에서 이제 빅데이터가 있고 빅이라는 게 있고요. 빅 예를 들어서 빅이라는 게 있고 이 빅데이터가 빅이라는 대서문자로 이제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사실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이 빅과 이 빅은 서로 다르게 인식을 해요. 왜 그러냐면 얘는 소문자고 얘는 첫 글자가 대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봤을 때는 이 빅이나 아니면 이 빅이나 사실 같은 거라고 우리가 보지만은 프로그래밍은 여기가 단 한 글자만 대소문자가 다르더라도 얘네는 다 다른 걸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들을 소문자 아니 혹은 대문자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링 매칭을 할 때는 항상 이 스트링이 같냐라고 했을 때는 대소문자가 있으면 이게 부정확하기 때문에 뭐 소문자나 아니면 대문자로 우리가 치환을 해서 항상 스트링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소문자를 통해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 단어들을 소문자로 바꾼 거를 다시
토커나이즈는 보통 이제 이 스페이스 단위로 하죠. 그래서 이 블랭크 단위를 통해서 이제 이 단어를 이제 다 자르고 나고, 이 자른 단어 들어가서 이제 불용어를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제거를 하는 부분들이 좀 여기 있고, 밑에를 보시면 이 이제 리듀스, 이 람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얘는 2차예요. 리스트를 1차열 리스트로 바꿔줍니다. 뭐냐면 리스트가 사실 이렇게 해서 가로가 되었는데 이 안에 또 리스트가 있는 게 2차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있는 게 이제 2차열 배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배열들은 이제 1차열 리스트로 이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단어들을 전처리 후에 이제 단어들은 이제 빈도수를 세고요. 단어들이 몇 개 있는지 보여주고, 이제 히스토그램은 이제 보여주는 방법이고요. 연도별로 이제 데이터 수를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워드 클라우드가 클라우드를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컨트롤 F5를 통해서 얘를 이제 실행을 해보면요. 약간 속도가 늦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이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이제 이 노출된 이제 단어가 나오죠. 보시면 애널리티스가 지금 한 빈도수가 한 100개가 좀 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애널라이즈가 이제 두 번째고, 얘가 1등, 2등, 그 다음에 베이스드가 3번, 유징이 이제 4번, 시스템이 5번 정도 이제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1위부터 5위까지 이제 결정이 됐고요. 얘를 이제 그대로 꺼시면 이제 다른 이제 차트가 보여주는데, 이번엔 이제 연도별로 이 논문이 언제 이제 출판이 됐는지 쭉 보여주는데 94년부터 출판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진 것 같고, 2020년도에는 빅데이터라는 이 단어가 좀 줄어들고 있는 이런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런 뭐 CSV를 통해서 전체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렇게 분석하기가 어렵지만, 보면 이제 이렇게 차트 하나 딱 그려졌을 뿐인데 언제가 좀 유행이 됐다 빅데이터가 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죠. 이전에는 이제 좀 잠잠해졌다가, 맞죠, 이때랑 이때 좀 급격하게 좀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얘를 끄면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워드 클라우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아까 1등이 애널리티스가 1등이었죠. 얘가 1번, 그 다음에 애널라이즈가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드가 제가 알기로는 3번이었고, 그 다음에 유징이 어디있죠? 유징이 이제 여기 4번, 그 다음에 시스템이 5번.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빈도수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단어의 이제 크기가 다르게 나온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이제 뭐 차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뭔가 이제 글씨를 통해서 글자를 이렇게 뭔가 이제 문장을 통해서 빈도수를 이제 추출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다면,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통해서 적용을 하셔도 크게 이제 문제는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같이 이제 워드 클라우드에 대해서 봤고요. 뭐 영어로 하는 걸 봤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한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워드 클라우드를 적용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